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서울 청담동의 작은 레스토랑 하루 식탁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지연은 오늘도 변함없이 6시 30분에 눈을 떴고 7시 15분 버스에 몸을 실었죠.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잎이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지만 지연은 그저 대충 털어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지연씨 오늘도 일찍 왔네. 주방장 김철수의 인사에 지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3달 전부터 이곳에서 일한 그녀는 늘 첫 번째로 출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갔다가 구조조정으로 잘린 후 겨우 찾은 일자리였으니까요. 네, 주방장님. 오늘 메뉴 준비는 다 되셨나요? 지연은 앞치마를 매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 쥐어진 앞치마 끈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다른 직원들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지연과 주방장만이 조용한 레스토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 메뉴로 소갈비찜을 준비했어. 어제 담가둔 양념이 아주 잘 배었을 거야. 주방장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반짝임이 스쳤습니다. 소갈비찜은 그녀가 어릴 적 할머니가 생신 때마다 해주시던 음식이었으니까요. 지연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억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오전 11시 레스토랑은 점심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꽃병에 새 꽃을 꽂고 메뉴판을 정리하는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죠. 지연은 창가 쪽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허름한 차림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그리고 지친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연은 그 노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매일 그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죠. 지연 씨,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매니저 박상민의 목소리에 지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그냥 밖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며칠째 계셔서요. 박상민은 눈살을 찌푸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 노숙자? 손님들 기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할 일은 레스토랑 안에 손님들을 잘 모시는 거야. 차가운 박상민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노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어디로 가실까?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 걸까? 가족은 있으실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오가 되자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테이블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죠. 햇살은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레스토랑 안을 비추고 있었고 식당 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바쁜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 점심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창가 테이블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무언가에 이끌리듯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레스토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그 노인이 천천히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 구겨진 바지, 그리고 달아빠진 신발이 눈에 들어왔죠.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기요, 박상민이 재빨리 노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배가 고파서요. 박상민의 얼굴에 난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노인의 허름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지금 예약 손님들로 꽉 차 있어서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노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실망감이 번졌죠. 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리려는 순간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할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가 있습니다.
지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박상민은 얼굴을 찌푸리며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뭐 하는 거야? 저 테이블은 24시 예약석이잖아.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4시간이나 남았어요. 그때까지 정리하면 돼요. 할아버님께서 식사하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박상민은 한숨을 내쉬며 지연을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언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연은 노인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님. 노인은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친절하시네요. 지연은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노인은 메뉴판을 받아들었지만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메뉴가 뭐죠?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 메뉴인 소갈비찜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소갈비찜은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메뉴 중 하나였습니다. 노인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인가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인을 적용해 드릴게요. 노인의 얼굴에 고마움이 번졌습니다. 그가 지연의 이름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지연. 이름이 참 예쁘네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 주방장에게 소갈비찜 한 상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죠. 주방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연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분 후 지연은 노인의 테이블로 소갈비찜을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갈비찜을 본 노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첫 수저를 떴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님?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당신의 친절함이 너무 고마워서. 지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틈틈이 그의 테이블을 살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한 점까지 정성껏 먹었죠. 식사를 마친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지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재빨리 다가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님의 미소가 제게는 더 큰 선물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와 같이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분위기가 어제와는 다르게 묘하게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지연이 직원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며 지연은 자신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지연 씨, 내 사무실로 올라와 주세요. 입구에서 박상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상민의 표정은 심각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정을 내린 듯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죠. 지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박상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 박상민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박상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 말씀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 우리 레스토랑은 청담동에서 명성이 있는 곳이에요. 고급 레스토랑으로서의 이미지를 지켜야 하는데
어제 당신이 한 행동은 그 이미지에 맞지 않았어요. 지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저 배고픈 노인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뿐인데요. 박상민은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소갈비찜은 우리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메뉴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임의로 무료로 제공한 그 식사 회계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알아요? 당신이 그 비용을 지불했나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감정에 이끌려 행동했을 뿐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용을 지불할게요. 박상민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규칙을 어겼어요. 매장 책임자인 제 허락 없이 무료 식사를 제공했고 다른 손님들 앞에서 노숙자를 응대했죠. 몇몇 단골 손님이 불편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상민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연 앞에 놓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회사 방침에 따라 당신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해고 통지를 드립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번째 해고였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첫 번째 직장을 잃은 후 겨우 찾은 이 일자리마저 잃게 된 것이었죠. 단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줬다는 이유로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상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규칙 위반과 레스토랑 이미지 손상이죠. 오늘 하루만 더 일하시고 내일부터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달 급여는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무거웠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할아버지의 미소가 제게는 어떤 급여보다 값졌으니까요. 지연은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간 그녀는 비로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월세, 공과금, 생활비. 모든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 지연은 얼굴을 씻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마지막으로 일하면 됐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그녀의 해고 소식을 들었는지 미안한 듯 눈길을 피했습니다. 주방장 김철수만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한 일은 정말 착한 일이었어.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방장님. 그날 하루 지연은 평소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시 올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레스토랑 앞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녁이 되자 지연은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사물함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넸죠. 모두들 잘 지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거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연의 새로운 시작과 예상치 못한 소식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작성해 드릴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봄비가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이력서 몇 장이 놓여 있었고 핸드폰 화면에는 답장 없는 구직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벌써 10군데나 지원했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선반만이 그녀를 맞이했죠. 아침부터 먹은 게 없었지만 식욕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창가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야. 잘 지내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에게 해고된 사실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차마 말할 수 없었죠. 네, 엄마. 잘 지내요. 엄마 아빠는 건강하시죠? 그럼 우리야 늘 똑같지. 농사일하고. 근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좀 힘들구나. 지연이는 레스토랑 일은 어때? 적응 잘했어?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은 하기 싫었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딸 고생이 많아. 다음 주에 아빠 생신인데 올 수 있을까? 지연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버지의 65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원래는 휴가를 내서 가려고 했었는데. 당연히 갈게요, 엄마. 아빠 생신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의 징조일까요? 지연은 다시 한번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여러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습니다. 손에는 이력서를 들고 어깨에는 우산을 메고 그녀는 비를 맞으며 구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곳에서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한 카페 매니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직원을 더 뽑을 계획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문득 청담동 하루식탁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서 레스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이 비 내리는 날 어디서 지내고 있을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연은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이 조금 더 너그러웠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죠. 집에 돌아온 지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로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력서를 더 넣고 아는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물어보고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월세가 2주일 후에 나가는데 저축해둔 돈으로는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핸드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6시 30분 레스토랑에 출근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났다가 현실을 깨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지연에게는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지연은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홀서빙, 카페 바리스타, 편의점 직원.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지연 씨 맞으신가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연은 혹시 지원한 곳에서 전화가 온 것인지 기대를 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변호사 사무소의 서지민입니다. 정지연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의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그녀는 법적인 문제로 상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라고요? 무슨 일이신가요? 네, 중요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지연은 의아한 마음에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왜 변호사 사무소에서 자신을 찾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레스토랑 일과 관련된 것일까요? 박상민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 것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연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 오후 3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비는 그쳤고 햇살이 다시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는 달리 세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변호사 사무소 방문과 놀라운 소식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작성해 드릴까요? 다음날 오후 지연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강남구 테헤란로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고급 차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 이곳은 그녀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세계였습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0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20층에 도착하자 KIM&PARTNERS 법률사무소라는 금빛 간판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인가요?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서지민 변호사님과 오후 3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아, 정지연 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리셉션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더니 곧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연은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회의실과 사무실이 늘어서 있었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큰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정지연님 오셨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문을 열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정지연 씨 어서 오세요. 저는 서지민 변호사입니다. 지연은 공손히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지민 변호사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커피? 아니면 녹차? 지연은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녹차로 부탁드립니다. 서지민은 내선 전화로 녹차를 주문한 후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지연 씨,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셨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지. 서지민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지연 씨는 최근까지 청담동의 하루식탁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일하셨죠? 지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서지민은 손을 들어 지연의 말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한 노숙자분에게 식사를 대접하셨다가 해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서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지연 씨, 사실 제가 오늘 뵙자고 한 것은 송민호 씨의 유언장 때문입니다. 송민호요? 누구시죠? 서지민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송민호 씨는 지연 씨가 식사를 대접해 드렸던 그 노인분입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할아버님이요? 그분이 무슨... 송민호 씨는 사흘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서지민의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렇게 갑자기.
서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송민호 씨는 사실 송민호 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셨습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송민호 그룹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호텔, 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이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할아버님이 송민호 그룹이? 서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송민호 회장님은 특이한 분이셨습니다. 매년 신입 직원들을 뽑을 때면 변장을 하고 직접 일반인처럼 그들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종종 노숙자로 변장하여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곤 하셨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 배고픈 눈빛, 소갈비찜에 감동하던 모습. 그리고 송민호 회장님은 그날 지연 씨의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서지민은 유원장 사본을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 유원장을 변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하루식탁에서 자신에게 밥을 대접한 정지연 씨에게 유산의 일부를 상속하도록 지정하셨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분을 단 한 번 뵀을 뿐인데. 서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재산을 본인의 의지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지연 씨의 친절함이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지연은 천천히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놀라움 그리고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게 되는 건 서지민은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지연 앞에 놓았습니다. 송민호 회장님은 지연 씨에게 청담동 하루식탁 건물과 사업권 그리고 현금 50억 원을 상속하도록 지정하셨습니다.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지민이 말한 숫자가 그녀의 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50억. 그것도 현금으로. 거기에 하루식탁 건물과 사업권까지. 이건 꿈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이게 정말인가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지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이미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고 일주일 내로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녹차를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녹차를 받고 잠시 그 온기에 의지했습니다. 녹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송민호 회장님의 가족들은 이 결정에 동의하셨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낯선 사람에게 이런 큰 유산을 남기는 것에 가족들이 반대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지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가족들은 처음에 매우 놀라셨습니다. 특히 장남인 송태준 이사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유언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서지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런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지연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그녀의 이름이 정갈한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지연 씨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당신은 나를 그저 도움이 필요했던 노숙자로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을 때 당신만이 내게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았고 가진 것이 없는 나에게도 존엄성을 주었습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다 보니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건넨 그 한 끼의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사랑이었으며 인간성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내가 남기는 이 작은 선물이 당신의 선한 마음에 보답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식탁이 당신의 손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느냐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민호 드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느냐. 서지민은 조용히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연 씨의 친절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루 식탁을 이어가길 바라셨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책임감, 감사함,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정말 제가 그런 큰 책임을 맡아도 될까요? 저는 레스토랑 경영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서지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연 씨의 마음을 믿으셨습니다. 나머지는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해고된 직원이었습니다. 월세 걱정, 일자리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었죠.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큰 책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반대하셨다는 송태준 이사님을. 서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생각입니다. 실은 내일 송민호 회장님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족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은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처음 만나는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해도 될까요? 제가 거기 가는 게 적절할지. 서지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분명 지연 씨가 오시길 바라셨을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 영광장례식장에서 진행됩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송민호 회장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고 싶었고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장례식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지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연에게 몇 가지 서류를 더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은 상속과 관련된 기본 서류들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송민호 회장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제 그녀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지연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돈의 무게가 아니라 새롭게 느끼는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영광장례식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입구에는 송민호 회장의 영정사진과 함께 조화가 가득했습니다. 송민호 그룹 회장, 송민호님 연결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이런 큰 장례식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여기서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송민호 회장님의 마지막 모습을 뵙고 싶었고 그분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서지민 변호사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정지연 씨 오셨군요. 서지민은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장례식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 게 있어요. 가족들에게 지연 씨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남 송태준 이사는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지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고 송민호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는 가족들이 서 있었고 많은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지민을 따라 조문줄에 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송민호 회장님의 영정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정 속 송민호 회장의 모습은 그날 만났던 노숙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고 위엄있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에서 따뜻함과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안히 쉬세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고 천천히 상주들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지민이 그녀를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송태준 이사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정지연 씨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지연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맡기신 그 직원이군요. 송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송민호 회장님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송태준은 지연을 잠시 관찰하더니 그녀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지민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정지연 씨. 나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평생 일해온 회사의 일부를 낯선 사람에게 맡기다니. 당신은 우리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사님. 저는 송민호 회장님을 단 한 번 뵀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고요. 저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연의 솔직한 대답에 송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왜 당신에게? 그때 옆에서 조용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오빠, 이곳은 장례식장이에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4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지연 씨 맞죠? 저는 송민호의 딸 송미라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은 송미라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송미라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태준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떠났고 송미라는 다른 조문객들을 맞이하러 돌아갔습니다. 서지민은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송미라 씨는 항상 이해심이 많았어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장례식은 오전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조문을 왔고 송민호 회장의 생전 업적과 인품을 기리는 추도사가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송민호 회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장례식이 끝나고 많은 조문객들이 떠났습니다. 송미라가 지연에게 다가와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송태준과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지연 씨, 이쪽은 제 남동생 송우진입니다. 송우진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정지연 씨. 송미라의 말에 지연은 테이블 한쪽에 앉았습니다. 서지민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송미라였습니다. 정지연 씨, 솔직히 처음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낯선 사람에게 하루 식탁과 그만한 재산을 남기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송미라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에게서 그날의 일을 자세히 들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사람의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종종 그런 테스트를 하셨다고 해요. 송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몇 달 동안 인생의 의미에 대해 많이 생각하셨어요. 물질적인 성공보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찾고 계셨죠. 그리고 정지연 씨에게서 그것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송태주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예전보다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정지연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앞으로 하루 식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연은 송태준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식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그녀도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송민호 회장님의 편지를 읽고 난 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방향성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 레스토랑 경영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송민호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에서 하루 식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장소가 되길 바라셨다고 하셨어요.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하루 식탁을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기존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유지하되 매주 하루는 나눔의 날로 지정해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지역 푸드뱅크나 노숙자 쉼터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송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의외라는 듯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의 수익을 줄이는 결정인데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지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송민호 회장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느냐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요.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하루 식탁이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송미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정지연 씨를 선택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셨군요. 송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정지연 씨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말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경영진 중에는 그것을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송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지연 씨, 처음에는 당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점 사과합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하루 식탁의 경영은 정지연 씨가 맡되 우리 송민호 그룹의 경영 노하우와 자원을 지원해 드리면 어떨까요? 물론 간섭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도움이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송미라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네요. 우리는 하루 식탁의 새로운 방향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게요.
서지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지연 씨, 이 서류들에 서명해 주시면 정식으로 하루식탁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하루식탁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외관은 여전히 고급스러웠지만 입구에는 모두를 위한 식탁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렸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나눔의 날로 지정되어 노숙자들과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고 수익의 15%는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되었습니다. 지연은 레스토랑 경영에 대해 빠르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송미라와 송우진은 약속대로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고 심지어 송태준조차도 가끔 방문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눔의 날 운영이 오히려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평일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은 이전에 자신을 해고했던 박상민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처음에 박상민은 당황했지만 지연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실수를 하고 모두가 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지연 씨, 손님이 오셨어요. 주방장 김철수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사무실에서 나와 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송민호 회장의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어서 오세요.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송미라와 송우진 그리고 송태준까지 모두 웃는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생신이에요. 여기서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왔어요. 송미라의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그날 송민호 회장이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특별 메뉴는 소갈비찜입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정말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송민호 회장님이 그날 하루 식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연이 그에게 밥을 대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지연은 이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무르익어갈 때 지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은편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님을 모셔오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인간다움,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지연은 이제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그 진리를 하루 식탁을 통해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밥 한 끼의 온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송민호 회장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